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문법 요소와 관련된 하위 6개 영역 중에서 자, 일단은 높임 표현과 시제 표현, 그다음에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까지 해서 4가지에 관련된 학습을 마무리했고, 자, 오늘은 5번째로 부정 표현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부정 표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출제했던 것도 한 문항밖에 없고, 자, 너희들 입장에서도 뭐 부정 표현 별거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뭐 그러하다 할지라도 시험에서 너희들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결정적으로 실수할 수 있을 만한 여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초점을 잡고 보충 설명할 테니까, 자, 그렇게 너희들도 수업에 집중을 하면서 좀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 자, 부정 표현과 관련해서 일단 개념부터 좀 보고 가면, 자, 어떠한 문장에서 명제의 진리 조건을 정반대로 바꾸는 요소를 부정 요소라고 하고, 그런 부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는 부정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국어에서는 부정, 부사, 아니나 못,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언인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 이것을 사용해서 부정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부정 표현 만드는 방식은 2가지인데, 안과 못이라고 하는 부정부사를 앞에 둬서 우리가 부정 표현을 만들 수도 있고, 자,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 자, 이것들을 뒤에 보조 용언의 형식으로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자, 크게 2가지의 방식이 있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런데 이 부정문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정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 차이가 있어.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어떤 관점을 너희들에게 던져주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지 모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문이라고 하는 이 문장의 표현을, 부정 표현을 어떠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자, 그의 어떤 차이가 나는 지점들을 좀 숙지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긴장되는 80분 안에서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통념적인 어떤 생각과 좀 동떨어진 그런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한번 당황하면 그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런 불상사가 없으려면, 아, 부정문과 관련해서 이러한 관점 차이가 있구나. 자, 요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정문을 어떠한 시각에서 차이가 좀 나는지 좀 너희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면, 자, 부정문이라고 하는 동일한 문장도, 자, 형식을 중요시하는 측면과 내용을 중요시하는 측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을 중요시하는 어떤 사람들은 문법적인 표지를 중요시하는 거야. 이런 문법적 표지를 담고 있어야만이 부정문이다, 부정편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자, 내용적인 측면은 그런 거야. 아니다, 이 문법적인 표지가 없다 할지라도 내용상으로 의미적인 측면에서 부정 표현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문법적인 어떤 표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부정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형식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문법적인 표지, 우리 아까 전에 봤지만 아니나 못 같은 이런 부정 부사나 내지는 아니하다, 자, 이것이 축약된 형태가 안타지, 자, 그 다음에 아니하다나 못하다, 그 다음에 말다, 어떤 이런 부정 용언들이 포함된 문장이어야만이 우리가 그걸 부정 표현이라 말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이러한 문법적인 표지들이 없어도 의미적인 측면에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부정문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금방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 예문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면, 자, 나는 그 일을 못하지 않는다라고 한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자, 못하다라는 말이나 아니하다라는 말이 지금 나왔어. 이렇게 문법적인 표지와 관련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우리가 첫 번째 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장은 부정 표현이 만든 거야. 자, 근데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는 그 일을 못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이 의미 자체가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의미거든. 자, 그래서 자, 형식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장을 가지고 부정 표현이다라고 말을 쓸 텐데, 아니다, 의미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못하다나 아니하다와 같은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긍정의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정 표현이 아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야. 철수가 설마 그 일을 했을까? 자, 이 문장을 보면 아니나 못, 이런 부정 부사나 아니면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와 같은 이런 부정의 용언이 없거든. 자, 그러면 형식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장 자체는 부정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의미를 잘 보면 철수가 설마 그 일을 했을까? 라는 말은 철수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의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자체는 이건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 자, 그렇지만 형식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전자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어떤 문법적인 표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고, 자, 내용적인 측면, 이렇게 의미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문법적인 표지가 없다 할지라도 의미적인 측면에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 자체는 부정 표현이다. 자,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관점, 이 부정문이라고 하는 문장을 문법적인 표지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냐, 아니면 의미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중요시하는 거냐, 자, 이 관점에서 동일한 문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요건 너희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놔야 될 것 같아. 자, 돌아와서 자, 부정문의 종류를 보면 일단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안부정문과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못부정문, 크게 이렇게 2가지로 일단 나눠. 자, 그래서 어떤 의지와 관련해서 부정을 할 때는 안부정문이 쓰이고, 자, 능력과 관련해서 부정을 나타낼 때는 못부정문이 쓰인다. 자, 그런데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은 의지와 관련하고 능력과 관련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부정일 때도 쓰여.
자, 그래서 단순 부정은 어떨 때 사용되는지는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그와 관련돼서 언급이 있을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그런데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은 둘 다 형태상으로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근데 이거는 큰 의미가 있거나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아니나 못 같은 부정부사를 앞세우고 뒤에 용언을 붙일 때는 형태가 짧아서 짧은 부정문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런데 용언을 먼저 두고 용언 뒤에다가 뭐뭐하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보조 용언의 형태로 붙이면 이때는 긴 부정문이라 그래. 그러면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부정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길다라는 얘기고, 자, 짧은 부정문도 마찬가지야. 긴 부정문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대적으로 짧다는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서 안 먹었다 이 문장보다 먹지 아니했다라는 문장이 훨씬 더 길잖아. 자, 그래서 긴 부정문, 그래서 짧은 부정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자, 그리고 어려운 내용도 아닐 거고. 자, 그런데 이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제약 조건이 있는데, 안부정문, 못부정문이 모든 문장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평서문이라든가 의문문, 감탄문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여. 뭐 예를 들어서 안 먹었다 그러면 평서문이지. 안 먹었니? 라고 얘기하면 의문문이야. 자, 안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감탄문인데, 자, 이런 문장들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여. 자, 근데 안 먹어라 이렇게 명령문이나 안 먹자 이렇게 청유문에서는 너희가 금방 예문을 통해서 봤지만 자연스럽지가 못하잖아. 자, 그래서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은 모두 자, 어떤 평서문이라든가 의문문, 감탄문이라고 하는 문장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이는데, 이렇게 청유문이나 명령문 같은 이러한 문장 내에서는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쓰이는데 제약 조건을 받아. 자,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부정의 표현을 말다 부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안 먹어라 이거는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쓰일 때는 자연스럽잖아. 그 다음에 안 먹자라고 하는 어떤 청유의 표현 자체는 어색하지만 먹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말다 부정문을 썼을 때는 자연스럽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말다 부정문이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이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못 쓰이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우리가 말다 부정문은 안부정문, 못부정문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긴 부정문의 형태밖에 없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자. 그래서 짧은 부정문의 형태가 없고 긴 부정문의 형태만 갖추고 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아놔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은 안부정문을 중심으로 볼 건데, 자, 일단 안부정문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단순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을 부정할 때 이때 쓰이는 것이 안부정문이다. 자, 그러면 단순한 사실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부정일 거고, 그 다음에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건 의지부정일 건데, 자, 요거는 뒤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을 좀 해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형식상으로는, 자, 우리가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이 있는데, 자, 용언을 먼저 앞세우고, 자, 뒤에다가 뭐뭐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보조 용언의 형태로 붙일 때는 긴 부정문. 자,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는 부정부사를 앞세우고 그 뒤에 동사나 형사 같이 이렇게 용언이 쓰일 때는 그때는 형태상으로는 우리가 짧은 부정문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자, 세 번째 안부정문의 해석을 보면, 자, 요 첫 번째 특성이 아까 전에 그 얘기인데, 자, 주어가 유정명사일 때, 자, 이때는 주어가 의지를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런데 무정명사일 때는 의지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 자, 그렇거나 내지는 서술어 자리에 형용사가 올 때, 자, 우리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어떤 동작적인 요소나 행위적인 요소일 때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인데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의지를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주어 자리에 유정명사가 놓이고, 자,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그걸 부정해야 될 때는 우리가 의지부정이란 말을 쓸 수 있지만, 주어 자리에 무정명사가 오거나 내지는 서술어 자리에 이 형용사가 올 때는 그 자체는 주어가 의지를 부릴 수 있는 문장 자체가 될 수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안 먹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먹는 애기를 내가 먹기 싫어 안 먹었다라고 하는 의지로서 부정을 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비가 안 왔다라고 했을 때는 주어 자리에 놓인 비가, 자, 오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지만, 자, 주어 자리에 놓인 비가 어떤 의지를 부릴 수 있는 유정명사가 아니잖아. 내지는 날씨가 안 춥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날씨라고 하는 주어 자리에도 우리가 어떤 의지를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도 맞지만, 춥다 같은 형용사 자체는 어떤 의지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 상태나 성질 같은 경우에. 자, 이것도 유정명사일 때는 뭐 의지부정 내지는 무정명사일 때나 뭐 형용사일 때는 어떤 단순부정 이렇게 너희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해를 해보면 되잖아. 의지를 부릴 수 있는 대상이 나와야 의지부정이 되는 거고, 의지를 부릴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의지부정이 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안부정문은 이 초점에 의해서 중의성이 생긴다. 자, 모든 부정문은 다 중의성이 있어. 자, 그래서 아니 부정하는 초점에 따라서 전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를 안 때렸다 내지는 나는 그를 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자, 나를 부정하느냐 그를 부정하느냐 때리지를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를 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자, 그러면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때렸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나는 그를 때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긴 때렸는데 그 사람은 때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는 그를 때리진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자, 그러면 나는 그를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뭐 밀었다
내지는 뭐 꼬집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문이 쓰일 때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중의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그 밑에도 연관되는 건데 다나 모두, 많이, 조금 이런 어떤 부사어가 쓰이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텐데 자, 너희들이 잘 알만한 어떤 예문인데 자,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 이렇게 다라고 하는 부사어가 쓰이게 되면 한 명도 안 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1분 오고 1분은 안 왔다는 얘기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중의성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보조사를 사용하거나 어떤 문맥적 의미에서 보충적인 설명을 보충 정보를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떤 중의성을 해소시켜야 되지 부정문 자체는 중의성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은 머릿속에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짧은 부정문은 제약 조건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긴 부정문이 아니라 짧은 부정문을 얘기하는 거야. 자, 짧은 부정문의 제약을 좀 보면 자, 체언 플러스 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형식, 우리가 하다가 접사로 쓰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요때 짧은 부정문은 체언 안 하다의 형식으로 쓰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안 체언하다가 아니라 자, 체언 안 하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부정문을 쓰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부하다 같은 경우는 공부라고 하는 체언에다가 하다가부터 만들어진 말인데 이때는 안 공부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부 안 한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 공부와 하다 사이에 껴들어가서 이렇게 짧은 부정문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자, 이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자, 그다음에 서술어인 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그러니까 단일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어떤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근끼리의 결합이든 아니면 어근의 어떤 접사의 결합이든 이렇게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는 대체적으로는 짧은 부정문보다는 긴 부정문이 어울린다. 자, 짧은 부정문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자, 그런 예외적인 어떤 단어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으로 본다면 짧은 부정문보다는 긴 부정문이 잘 자연스럽고 어울린다. 이런 말이야. 자, 아름답다. 자, 이거는 아름이라고 하는 것에 답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숙녀답다도 숙녀라고 하는 체언에 답이라는 접사가 붙은 것. 자, 짓밟혔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두사와 전미사가 다 우리가 결합된 거야.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전부 다 자, 파생어들인데 안 아름답다, 안 숙녀답다, 그 다음에 안 짓밟혔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아름답지 않다, 숙녀답지 않다, 그 다음에 짓밟히지 않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기준이 모호하긴 한데 자, 어간의 음절이 긴 형용사. 자, 이때는 주로 긴 부정문이 쓰인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음절이 긴 거냐라고 말하는 어떤 기준점의 모호함이 좀 있어. 근데 우리가 뭐 주로 길다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주관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긴 뭐하지만 자, 여기에 지금 예문들 보면 안 아름답다 아까 위에서도 했지. 자, 아름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간이야. 자, 세 글자지. 자, 울퉁불퉁하까지가 일단 어간이니까 5글자야. 그 다음에 화려하 3글자고 사랑스럽 4글자지. 출렁거리 4글자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밑줄 친 부분들이 전부 다 어간들인데 자, 이 어간들은 안 아름답다, 안 울퉁불퉁하다, 안 화려하다, 안 사랑스럽다, 안 출렁거리다. 이거보다는 자, 긴 부정문 아름답지 않다, 자, 울퉁불퉁하지 않다, 자, 화려하지 않다, 사랑스럽지 않다, 출렁거리지 않다. 이렇게 긴 부정문이 자, 어울려 쓰인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어간의 음절이 길다라고 하는 건 일단 내가 예시했던 이런 단어들을 통해 보면 최소한 어간이 3글자 정도 이상이 되면 3글자부터는 좀 어색하는 뭐 아름답이나 화려하 이런 것들 보면 어간이 지금 3음절로 되어 있는데 자, 3음절만 되더라도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특성들이 좀 있구나. 어간의 어떤 그 음절의 길이수가 길어지면 자, 짧은 부정문보다는 긴 부정문이 어울리는구나. 자, 이렇게 좀 잡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 짧은 부정문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 긴 부정문은 성립되지만 짧은 부정문 같은 경우에 성립되지 않는 것들이 있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다 같은 경우에 자,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긴 부정문은 성립이 되는데 자, 안 몰랐다 이렇게 짧은 부정문일 때는 문장 자체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야.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안 몰랐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잖아. 자, 그런 측면에서 너희가 이 문장에 안 몰랐다라는 짧은 부정문의 형식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판단이 될 건데 자, 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평서문이나 감탄문,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짧은 부정문이 쓰이지만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쓰일 수가 없다. 대신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봤지만 뭐뭐하지 말자, 뭐뭐하지 말아라, 말다 부정문이 쓰인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특성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 견디다 같은 경우는 단어가 긍정적으로만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단어야. 자, 너희들의 머릿속에 어떤 일반적인 통념상의 의미로 이걸 봤을 때는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 견디다라는 단어의 특성이 긍정적인 맥락에서 의지가 작용되는 단어다. 자, 그리고 알다나 깨닫다나 터득하다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지가 작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터득하게 된 거지. 이것은 아는 행위, 깨닫는 행위, 터득하는 행위 자체를 어떤 의지적인 측면에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단어들이야. 그래서 의지가 작용할 수 없는 말들인데 자, 이럴 때는 의지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충돌 때문에 자, 이렇게 안부정문이 성립되지 못하거나 내지는 못부정문만 쓰이거나 자, 못부정문은 능력부정이니까 쓰일 수가 있는데 안부정문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상의 충돌 때문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견디지 않는다. 자,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 그 다음에 알지 않는다나 이렇게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 자, 깨닫지 않는다도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 그다음에 터득하지 않는다도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이 이렇게 의미의 충돌 때문에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견디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터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못하다라고 하는 못부정문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짧은 부정문의 형태라든가 안부정문의 짧은 부정문의 형태라든가 긴 부정문의 형태 이 둘 다는 어떤 의미의 충돌 때문에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특성을 보면 어시나 악 같은 이런 과거와 관련된 시제, 그다음에 개처럼 이렇게 미래와 관련된 거, 자, 더처럼 이렇게 과거 회상과 관련된 이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왔을 때는 우리가 긴 부정문일 때 자, 앞에가 용언이 나오고 뒤에 보조 용언의 형태로 붙는 거잖아. 자, 근데 앞에 용언에다가 이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이는 게 아니고 뒤에 보조 용언 아니하다에다가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인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할 때 자, 이렇게 가다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 아니하다라고 하는 보조 용언에 at을 붙이는 거고, 자, 그다음에 내일은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오다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 아니하다에 get을 붙인다는 얘기인 거야. 그다음에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더냐 할 때도 이때 가다라고 하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본용언이 아니라 뒤에 보조용언 아니하다에 더라고 하는 어떤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형태를 띠는 이런 긴 부정문에서는 본용언에다가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이는 게 아니라 보조용언 뒤에 아니하다에 이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여서 시제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우리가 마지막에 6번 특징을 보면 자, 긴 부정문의 아니하다는 자, 동사 뒤에 쓰일 때는 동사로 취급하고 형용사 뒤에 쓰일 때는 형용사로 취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와 관련된 거 나와 같이 수업을 계속 진행했던 학생들이 한번 배웠던 거 기억할 거야. 자, 우리가 품사에서 용언 배울 때 자, 보조용언 수업을 하면서 자, 아니하다, 못하다와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 용어는 선행하는 용언이 동사면 동사로 보고 선행하는 용언, 본 용언이 형용사면 형용사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예문을 보면 자, 가지 않았다에서 뭐뭐하지 아니하다라는 보조 용어는 앞에 가다가 동사잖아. 자, 그때는 똑같이 동사로 보는 거고, 자, 날씨가 덥지 않다. 자, 뒤에서도 뭐뭐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보조 용언이 나왔는데 이때 앞에가 덥다라고 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선행하는 용언이 형용사일 때는 뒤에 보조 용언도 형용사로 본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했었던 거였어. 자, 그래서 이 긴 부정문은 보조 용언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자, 품사를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자, 여기까지 내용 숙지를 하면 안부정문에 관련된 수업 전체는 마무리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복습하고 난 뒤에 다음 시간에 이 못부정문과 말다 부정문 정리하면서 부정문 전체를 다 마무리할 테니까 자, 복습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보는 걸로 할게.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